늘 저희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나운서 원기범이고요. 성균관대학교 박인곤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성균관대를 갔었잖아요. 아, 그러셨어요? 정말 처음 가봤어요. 처음 가봤는데, 아, 진짜요? 네, 대학 그 뭐 캠퍼스 안에 들어간 건 아니고, 예, 거기 그 옛날 성균관 이렇게 예, 들어가 보신 적 명륜당이라고 있으세요? 있고, 예, 예. 명륜당. 예, 거기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 1,000원짜리 그 지폐에 나오는 장소입니다, 거기가. 네, 네, 너무 좋았고, 거기 저 맛집들도 많던데요. 그럼요. 네, 예, 저는 항상 대학로 쪽으로만 돌았었지 예, 그쪽으로는 가본 적이 없었는데 맞아요. 예, 예. 거기서 교수님의 숨결을 느끼려고 했는데 못 느꼈어요. 주말이어가지고. 아, 잘 갔다 오셨네. 네. 다음번에 우리 그 뭐 오프라인 모임이라든가 그런 예. 거 할 때 그쪽에서 한번 만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한 두 번 정도 만난 적도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네. 멕시코 식당 도스타코스라는 아, 다들 좋아해가지고 두 번이나 갔었어요. 거기서 저 아르바이트 학생한테 책 주신 데가 거긴가요, 혹시? 맞아요. 예, 아, 맞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 학생이 댓글도 한번 달았었죠. 그러게 옳죠. 말입니다. 예. 참, 교수님 착한 분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요 예고를 좀 해드렸죠. 시마다 소지의 기발한 발상 하늘을 움직이다. 이걸 좀 소개해드리겠다 말씀해 드렸는데요. 이게 22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1월부터 11월 10일경부터 4회차에 걸쳐서 요 점성술 살인 사건을 좀 다뤘었어요. 예, 그 작품 3개, 이제 시마다 소재 작품 3개 한 편 다루고, 네, 점성술 살인 사건을 3편 다뤘을 겁니다, 아마. 그랬죠. 네. 예, 네, 오늘은 이 작가의 또 다른 뭐 대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주 대표작입니다. 네, 그 사실 저는 그 점성술 살인 사건보다 예. 이 작품을 더 좋게 봤어요. 점성술 살인 사건은 이 작가의 거의 데뷔작 아닌가요? 데뷔작이자 최고 대표작이죠. 그렇죠. 어, 근데 이거는 그 이후에 그러니까 데뷔한 다음에 당연히 만들어졌을 건데 맞습니다. 요거를 교수님도 높이 평가하신다 이거죠. 예, 네, 이, 음, 그, 작년 11월에 그 얘기했는데, 그 두 시리즈가 있어요, 이 작가는. 네, 시마다 소지 작가의 작품 세계 얘기할 때, 그 점성술사 탐정이 나오는데, 네. 미타라이 시리즈라고 해요. 요 미타라이가 아주 이름 뜻이 재밌잖아요. 어떤 뜻인가요? 네? 뜻이 어, 미타라이. 그때 왜 교수님 말씀해 주지 않았나요? 뭐 손 씻고 뭐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 그랬나요? 네,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이건 정말 얼마 안 된 얘기인데. 네, 저는 뭐 넘어가시죠. 일주일 전지 기억을 못하니까. 네, 넘어가시죠. 이게 이제 그 미타라이 시리즈 대표작이 그 점성술 살인 사건이에요. 네, 그리고 요시키 형사 시리즈가 있어요. 음. 예, 그게 오늘 다룰 기발한 발상 하늘을 움직이다. 이게 이제 대표작이고요. 근데 이거 발음 잘해야 되겠네. 요시키, 요시키가 또 이놈시키. 예. 아, 재밌으세요, 이런 게? 방송에서 할 말이 아니었나? 이런 걸 또 좋아하시는지 몰랐네. 네,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어떤 책이 인기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는 간단한 척도가 있는데, 제가 아주 그 사용하는 척도가 있는데요. 네. 그 중고로 그 책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중고로. 예. 네. 그 중고로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으면은 그 책은 분명히 인기 있는 책이었어요. 옆에가 있는데, 예, 소장하기 싫어하는 책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아니요. 일단 많이 팔렸다는 얘기는 뭔가 좀 이슈가 있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음, 일반적으로 중고로 많이 나와 있으면 인기 있고 좀 재밌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근데 이 책이 엄청나게 중고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그 중고로 하나 산 아주 에피소드도 하나 있는데, 네. 처음에 이 책을 이제 워낙 유명하니까 사서 이제 중고로 사게 됐어요. 있길래. 그래서 읽다 보니까 이 페이지 누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뭐 많이 돼 있어요. 음, 한 16쪽 정도가 음. 누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많이 돼 있어요. 네. 예. 이게 그것도 어디선가 말씀을 하지 제가 오프라인에서 들었는지, 오프라인에서 아마 네, 했을 겁니다. 방송에서 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단톡방에서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네, 네, 이게 2011년 4월 초판 2세본인데 네, 아마 똑같을 거예요. 어, 2세본은. 네, 그래서 그 산 분들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거고요. 네.
그래서 파본이라 이제 반품하면 되는데 음, 제가 안 했어요, 일부러. 어, 그리고 다른 한 권을 더 샀죠. 이 이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귀한 거. 파본도 귀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많아질수록 우리 예, 출판사들이 좀 더 먹고 살만. 좋아지겠죠, 그죠? 예. 자, 지금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 예. 비타라이 이게 화장실 청소라는 뜻이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얘기를 그렇구라는 게 아니요. 교수님께서 얼마나 재밌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거 안 한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기발한 발상 하늘을 움직이다. 요게 일본에서는 꽤 오래전에 나온 책이에요. 맞습니다. 1989년 9월에 나왔고요. 네. 한국에는 한참 있다 출간됐네요. 2011년 2월에 출간이 됐습니다. 그것조차도 벌써 12년 전입니다. 그러네요. 예. 20세기에 나온 책을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이제 그러네요. 한국에 출간이 된 거고요. 번역은 어떤 분이 하셨죠? 예, 한희선 번역가신데 네. 이분이 그 점성술 살인 사건도 번역하신 분이에요. 와, 이거 점성술 살인 사건은 번역할 때 정말 애 좀 많이 먹으셨을 것 아유, 같아요. 진짜 고생하셨을 거예요. 이거 보통 책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이 책도 500쪽이 넘는 책이고요. 528쪽이니까 엄청 네. 두껍고 양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시마다 소지 작가에 대해서 설명을 지난 시간에도 한번 해드렸었는데 이 작가가 상복이 이렇게 별로 없다고요. 상복이. 예, 보통 우리가 이 작가가 상복이 많다면서요 이러면서 이제 소개를 보통 하는데 네. 이거는 상복이 없어요. 이 작가가 음, 엄청난 작가인데 네. 기발한 발상 하늘을 움직이다 요게 이제 89년 이 미스터리가 대단하다 3위에 올랐고 네. 주간 문유춘추 선정 20세기 미스터리 30선에 뽑힐 정도로 이제 되게 그 유명한 책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뭐 1위 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상복이 없기로 유명해요. 데뷔작인 점성술 살인 사건이 에드거 람포상 최종에서 탈락을 했고, 근데 이런 작품이 어떻게 그 에드거 람포상 최종에서 탈락을 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또 교수님 지난주에는 그 신참자 4등 한 것도 대단하다고 막 엄청나다고 해놓으시고 이건 3위는 별로였군요. 71권 중에서 4등 그랬고, 또 이것도 엄청난데 일본 추리작가 협회상에 8년 연속 후보에만 올랐어요. 노미네이트만 되고 직접 수상은 못하. 예. 그리고 2005년에 발표한 마천루의 괴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 이거는 그 본격 미스터리 대상에 후보로 올랐는데, 네. 그 2표 차로 차점자로 만족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게 2표 차로 대상을 탄 작품이 놀랍습니다, 이게. 예. 이게 뭐냐면, 용의자 X의 헌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용의자 X의 헌신 이길 작품 없었어요, 그때. 모든 상 휩쓸었으니까. 그렇군요. 하여간, 그 다음에 좀 발표를 하시지, 먼저 하시죠. 그러게. 그래서 분명히 탔을 건데. 네. 이렇게 그 데뷔일의 신본격 추리를 이끌어온 이 시마다 소지였는데, 상관은 무관해서 뭐 무관의 제왕으로 칭송되기도 했고요. 근데 2008년에 그 일본 미스터리 문학 대상을 이제 타는데, 네. 약간 이거는 명예상 비슷한 좀 그런 상이었어요. 예. 근데 이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 상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본인의 이름으로 주는 상이 있어요. 그 아시아 각국의 유력 출판사들이 주최하는 추리소설 상의 이름을 시마다 소지 추리소설 상으로 명명해서 이제 수상을. 이거는 이 작가가 만든 상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더 의미가 있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상을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자기 이름으로 된 상을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아시아의 유력 출판사들이 주최를 했다고 하면 만든 상이라고 하면 이게 일본 작가만 주는 게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아시아의 그 추리 작가들을 주기 때문에 되게 꽤나 그 인지도 있는 상입니다. 교수님 이런 내용을 말씀하실 때 엄청난 일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엄청난 거네. 그렇습니다. 기발한 발상 하늘을 움직이다. 오늘 지금 듣고 계신 방송 일반편이고 다음 시간부터 3차례 걸쳐서 스포일러를 편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스포일러 편에서 뭐 더 자세히 얘기가 나오겠지만 줄거리를 잠깐이라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관광객으로 붐비는 도쿄의 상점가에서 불황자 노인이 한 가게 여주인을 칼로 찔러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치매에 걸린 거린에 의한 충동살인이 분명하지만 요시키 형사는 어쩐지 석연치가 않아요. 이 노인은 유아 유괴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누명을 써서 26년간 비참한 복역 생활을 했던 노인이에요. 그런데 그를 기억하는 모든 이가
노인의 온화한 성품과 소설을 쓸 정도로 지적인 인물임을 증언합니다. 이런 이유로 요시키 형사는 단독으로 수사를 계속해요. 수사 과정에서 형사는 노인이 교도소에서 쓴 기묘한 소설을 읽게 되고 오랜 기간 숨겨져 있던 사건의 진실에 서서히 다가가게 됩니다. 아, 그 점성술 살인 사건에도 예, 이렇게 쓴 소설, 글, 예, 써놓은 글을 보면서 또 맞아요. 같이 수사하고 하지 않습니까? 작가가 그런 방식을 좋아하는 것 그런 같아요. 방식을 좀 좋아하는 것 같네요. 재밌어요, 근데 그런 예, 방식이 사실. 네. 예. 이 작품은 이제 범인을 잡고 트릭을 푸는 이 본격물이기도 하지만 그 사회파 요소도 뭐 상당히 완벽하게 좀 들어가 있다. 이런 그 평가를 받고 있다고요? 이 참 대단한 작품인데, 네, 이 신본격파의 이제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본격물만 하는 작가거든요. 네, 그런데, 와, 이 사회파 요소가 여기는 완벽하게 아주 조화를 이뤘어요. 어, 그래서 보통 이제 본격물이면 본격물, 사회파면 사회파 이렇게 구분이 가거든요. 두 마리 근데 토끼 잡는 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저게. 않아요. 예, 근데 딱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작품이었습니다. 어, 이 본격물로서의 이제 장점을 이제 살펴보자면 네, 32년 전에 지금 현재가 있고 1989년이 이제 현재인데 네, 32년 전 1957년에 어, 한밤중에 홋카이도에 눈 내리는 시골을 달리는 기차 안에서 어, 아주 기괴한 일들이 벌어져요. 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풀어 나가는데 이 독자들이 굉장한 궁금증도 주게 되고 음, 그게 풀리는 어떤 쾌감도 주고 네, 또 이게 이런 이제 본격물적인 요소가 아주 짙게 있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에는 책의 이제 끝부분에는 주인공의 인생 여정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일본이라는 나라의 아, 역사적 죄에 대해서도 아주 가차없이 네. 다룹니다. 이 그래서 이제 시마다 소지가 좀 생각 있는 작가다라는 게 굉장한 했었던 게 생각입니다. 기억이 나네요. 네, 좀 이따가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래서 어쨌건 이런 사회파로서의 면모도 유감없이 보여줬고요. 네. 그래서 일본의 그 스카사 도키라는 작가가 그 이 작품의 해설에 이제 써놓은 글이 있는데 이렇게 이 작품을 평했어요. 본격과 사회파 미스터리. 어느 관점에서도 불평할 데가 없는 역작임에 틀림없다. 기발한 발상 하늘을 움직이다야말로 일본 추리소설 역사상 가장 찬란히 빛나는 1등성임을 수많은 독자와 역사가 증명할 것이다. 예, 아주 1등성이랍니다. 1등별. 극찬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동의해요. 제가 아주 네. 동의합니다. 시마다 소지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해드렸는데, 이 일본이 일으킨 이 잔인한 전쟁, 이 전쟁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작가라고 소개를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음, 이 지난 작가 소개 방송에서 이 작품, 그러니까 기발한 발상 하늘을 움직이다 예를 이제 들면서 일본의 전쟁 만행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했거든요. 네. 좀 더 소개하자면은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것이 일본에 의해 사할린에 강제로 끌려가 노역을 했던 조선인의 이야기예요. 아, 이 지금 소개해 작품이. 주는 작품 예, 자체가요? 예, 예. 어, 그래서 이 소설 속에서도 그 요시키 형사의 입을 빌려서 음, 일본을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네. 그것도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비판을 하는데 음, 이게 요즘도 쉽지 않을 텐데 1980년대 네. 일본에서 유명 작가가 이런 생각을 갖고 또 그거를 자기 작품에서 표현을 했다는 게 아주 놀라워요. 네. 그래서 소설 속에 나오는 그 일본을 비판하는 내용은 이제 스포일러표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예. 여기서는 이번에는 그 책 뒤에 실린 아까 그 스카사 도키라는 네. 작가의 작품 해설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좀 소개해 그렇군요. 주시죠. 작품의 완성도는 물론이고 무시무시하기까지 한 작가의 기백에 독자는 녹다운된다. 그 감동은 마치 기발한 발상이라는 단어를 증명하는 것처럼 앞부분의 5개의 커다란 수수께끼가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해결됨에 의해 얻어지는 것과 또한 일본이 저지른 전쟁 전부터 전쟁 중까지 일설에는 수백만 명이라고도 하는 조선인 강제징용과 결국 패전 후에 사할린에 남겨진 조선인들이라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선열하고 극명하게 파헤친 작가 시마다 소지 씨의 용기와 정열에 대한 것 두 방향이 있는 것 같다. 고작 소비세 12엔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였던 살인이 서서히 과거 일본인이 범한 최대의 범죄로 연결되어가는 과정을
수많은 아름다운 수수께끼를 마치 보석처럼 알알이 박으며 그려나가는 필치는 훌륭하다고밖에 할 말이 없다. 예. 유스카사 도키 작가는 이 시마다 소지의 뭐 열렬한 팬인데요. 엄청난 팬인 것 같아요. 네. 이 주인공이 그 엉터리 경찰의 표적에 걸려서 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장면에서 그런 사건에서 좀 모티브를 따왔다고요. 예. 이 작품의 주인공 노인이 이제 유아 유괴 사건으로 26년간이나 복역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철저하게 조작된 것이었는데 그 작품 속에서요. 그 뭐 이게 어떤 거였냐면 유괴 사건의 범인을 이제 잡지 못하니까 막 경찰들이 비난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황자가 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서 가짜 범인을 이제 만든 것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음. 1954년에 일어난 시마다 사건인데 이름이 또 좀 재밌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 작가의 예, 이름하고 또 성하고 네. 이 시마다 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시마다 시에서 동시이군요. 예, 네. 일어난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인데 네. 이 피고인이 이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해서 무죄가 됐어요. 음. 그 당시에 이제 수사진은 정신 이상자, 불황민 중에서 음. 적당한 사람을 끌고 와서 때리고 아주 고문을 한 끝에 이제 음. 자백을 강요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결국에는 그게 밝혀져서 이제 무죄로 됐는데 그 저 일제 시대 때 이놈들을 얼마나 그렇게 우리 선조들을 괴롭혔습니까?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 근데 이 뭐 그 책에 벌은 남 주나요, 뭐. 예, 그래. 책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하는 형사로 이제 베냐마 경감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네. 이 시마다 사건 때도 실제로 딱 있었던 똑같은 경감을 이제 모델로 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인물을 모델로 했어요. 이거는 1958년 도쿄 가마스카와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여학생 살인 사건인데 이게 범인으로 그 당시 이제 18살 그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네. 체포됐어요. 음. 그리고 4년 후에 22세의 나이에 이제 사형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어. 근데 제일 한국인이었어요. 제일 이름이 이제 누구라 말이죠? 예. 예, 이진우라는 이제 한국인이었는데 아. 이 작가가 이진우도 모델로 사용했다고 본인이 이제 밝혔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아주 빈곤한 가정 환경과 제일 한국인 차별에 이 불만을 품은 이진우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이제 경찰이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누명을 썼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작가가 이진우와 같이 억울한 누명으로 고통받아온 사회적 약자들을 바탕으로 음. 이 소설 속의 노인을 이제 창조해낸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런 면에서 참 사회파적인 그러네요. 면이 아주 많이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이 그 작품. 소설적 재미는 뭐 물론이고 거기에 어떤 사회 비판적인 그런 그렇습니다. 요소까지도 예, 잘 버무려져 있다 봐야 맞습니다. 되겠군요. 예. 교수님 끝으로 이 기발한 발상 하늘을 움직이다 총평을 좀 해주시죠. 예, 시마다 소지의 작품으로 이제 점성술 살인 사건에 이어 두 번째 소개되는 작품이고요. 점성술 살인 사건도 무척 좋았지만 기발한 발상 하늘을 움직이다는 기괴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아주 너무너무 궁금하고 아주 재밌게 잘 펼쳐주고요. 네. 또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정도 무척 흥미롭고요. 음. 그리고 마지막에 밝혀지는 32년 전의 진실과 그 배경에 아주 독자들은 몰입할 수밖에 없고요. 네. 특히 한국 독자들은 이 조선의 어떤 그 얘기가 나오니까 예, 증용. 예, 아주 재밌게 볼 수밖에 없고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점성술 살인 사건보다 아주 이 작품이 더 좋았습니다. 이 소설 속의 현재가 1989년이고 그렇습니다. 32년 전의 사건이니까 1957년에 있던 사건 맞아요. 하고 이렇게 넘나들면서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맞아요. 네.